안녕하세요. 섬유 작가 박은영입니다. 오늘은 그 천연 염색 옥사에 그림을 그려서 옷을 만들려고 해요. 이거는 이제 옥사 매염 처리를 한 다음 이 인디고로 이 나무를 그리는 중입니다. 그리고 천연 물감을 통해서 노란색은 이제 메리골드, 그걸로 이제 물감을 만든 건데요. 그래서 색칠을 하고 있죠. 이거가 그냥 하얀 거에다가 하면 안 되고요. 매염을 꼭 해야 돼요. 백반으로 한 20분간 끓여줬어요. 옷을. 다들 이제 천을 만든 다음에 이제 옷을 만드는데, 저는 옷을 먼저 만들고 매염한 다음에 그림을 넣어요. 이렇게 보면은 진하게 한 번에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연하게 한번 전체적으로 색을 먹여준 다음에 반복 염을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붓으로 염색한다 해서 붓염이라고 해요. 이거는 지금 쓰는 붓이 동양화 붓인데, 민화할 때도 이 물감을 사용해도 되죠. 이건 다시 뒤를 뒤집었어요, 옷을. 여기서도 이제 나무의 그 모양을 잡아주는데, 이 제목은 나무에서 만난 물고기, 그 거제에 전시했던 그 그림을 바탕으로 이제 옷에다가 같이 연관성 있게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이 옥사가 조금 물이 없으면은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한 번씩 이렇게 물을 뿌려주죠. 그림을 잘 그리는 건 아니지만 자연스러운 그런 멋이 있죠. 종이에 그리는 것보다 이 옥사에 그리는 거는 훨씬 붓이 안 나가요. 이제 그려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수분이 없으면 물감을 잘 먹지를 않죠. 이거는 옷 이제 끝자락 부분이에요. 끝에 부분을 이렇게 색감을 넣어서 한국적인 이미지를 내기 위해서 좀 이제 그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채색을 위한 밑그림이죠. 저는 이렇게 미리 그림을 먼저 그려놓지는 않아요. 이렇게 직접 채색에 들어가는 거죠. 이 약간 검푸른 이 색은 인디고고요. 저기에 있는 이제 노란색, 이거는 메리골드, 강황, 황련, 황백. 그러니까 노란색에 들어가는 것들은 다 조금씩 들어갔다고 보면 돼요. 이 물감의 특징은 이제 한국에서 만든 건데요. 이제 천연 재료만, 염료만 사용해서 했다는 거. 제가 지금 자꾸 이제 반복을 하고 있죠. 이거는 어떤 그 천아트에 쓰는 그런 물감처럼 뻣뻣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계속 그린 그림을 반복한 다음에 이거를 나중에 이제 한번 쪄야 돼요. 지금은 이제 노란색을 먼저 이제 한 번씩 다 그려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앞부분에 이런 그 여며지는 부분, 그 부분이에요. 옷에. 그러니까 두 벌을 다 그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데, 아마 이거 화면 보시는 분들도 이제 옥사 사용을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보통 홀치기염 이런 걸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붓으로 염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빨간색은 이건 락 코치넬, 선인장벌레.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에서 나는 이런 재료들이 색깔을 다 갖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죠. 저는 이 그림을 통해서 그렇게 염료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우리나라의 물감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분무기를 뿌려주는 이유는 더 깊이 이제 염액이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천 자체가 자세히 보면 서로 얼기설기 이렇게 서로 돼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색깔이 들어가는 거예요. 겉에만 묻으면 빠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한번 쪄서 지금 내서 다리미질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세를 하는 거죠. 찌는 거는 보통 한
1시간 정도 찌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해도 이 실크는 동물성이라서 참 염색이 잘 돼요. 보통 면 같은 거는 1시간 정도 해야 되고요. 이거는 한 30분? 3, 40분 정도 이렇게 빨아서 말리고 있어요. 놀라워하죠. 어떻게 옷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빨 수가 있을까? 가능해요. 이 물감이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이 물감으로는 천에도 그리지만 종이에도 그릴 수 있고 번짐이 없어요. 여기 보라색은 또 굉장히 깊이가 있는 색깔인데 이 지금 칠하는 인디고하고 락하고 같이 섞어서 만든 컬러죠. 서로 색깔을 서로 이제 섞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우 이런 물감이 나왔나. 그리고 이 물감은 굳어 있는 상태에서 물만 뿌리면은 금방 수채화처럼 또 녹여서 쓸 수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반복으로 계속 칠해줘야 돼요. 지금은 아까 한번 빨아서 나왔잖아요. 거기서 이제 좀 약한 부분을 다시 더 색을 입히는 중이에요. 반복염이 참 좋죠. 근데 이 라인을 따고 그림을 그리는 방법도 되지만 본인의 그 취향대로 반대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사실 이 물감을 맨 처음에 받았을 때도 이렇게 하리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못 했나 봐요. 근데 저는 이제 자유로운 게 좋으니까 보통 막 홀치기업 막 뿌려서 하고 섞어서 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이런 물감으로도 약간 그 수상적인 이런 회화적인 그런 느낌으로 옷에다가 입힐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고 그냥 한번 시도해 본 거예요. 어설프지만 재미나게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저게 제목이 이제 나무에서 만난 물고기라 나무 사이에 물고기가 이렇게 있죠. 이거는 이제 저의 이제 내면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온 자연과 우주 속에 서로 연관성이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렇게 반복염을 해서 다시 말린 다음에 한번 또 쪄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저기 쪽염 파란색 끝자락에 이제 좀 하얀색으로 남기는 게 좀 그래서 쪽염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수세를 한 거예요. 이거는 쪽이에요. 환원이 참 잘 됐어요. 어떤 색깔이 나올지 기대가 되죠. 이 쪽염은 이게 옥사나 이렇게 실크는 금방 이렇게 건져줘야 돼요. 이게 이런 쪽염 자체로도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최대한 pH를 높여야지 색깔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보통 뭐 11, 뭐 12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13 이상으로 이제 pH가 높여진 상태에 물 속에 이제 그 담가서 쪽물 속에 담가서 한 10분? 실크는 10분 정도? 그 정도면 돼요. 이제 녹아요. 잘못하면은. 강 알칼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색깔이 궁금하죠. 이거는 산소와 이렇게 만나면서 파란 색깔로 변해요. 지금 초록색이죠. 이게 환원이 잘 된 거예요. 이 초록색에서 공기를 만나는 순간 파랗게 변해요. 그래서 이 쪽염을 또 고수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또 기법이 나오죠. 쪽으로만도 지금 이렇게 공기를 한번 만나게 한 다음에 다시 제염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좀 진하게 끝자락을 좀 진하게 해야 위에 컬러풀한 거가 들어간 거가 조금 잔잔해질 것 같은 느낌. 같이 밑에까지 알록달록하면 그림이 살지 않기 때문에
저 물은 굉장히 뜨거워요. 온도가 뜨거워야지 이게 환원이 됩니다. 이거는 또 약품을 넣지 않은 물엿으로 환원시킨 쪽물이에요. 그것도 이제 다음에 이제 한번 또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파란색으로 변했죠. 공기와 만나면서 이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염 들어가고 중간에 이제 물의 온도가 떨어지면 다시 pH를 맞춰야 돼요. 물의 온도를 높여주고 다시 전통 방법으로 이 쪽물을 살려내는 거죠. 이 위에 그림이 저렇게 했는데도 괜찮냐고요? 저거는 이미 다 쪄내고 빨아내고 했기 때문에 서로 이염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림 염색 끝자락에 쪽염을 해서 이제 더 풍성한 한국적인 이미지의 컬러, 빨강, 파랑 그런 태극의 컬러, 뭐 그런 컬러를 내기 위해서 시도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시 처음에 이제 물에 적시고, 왜냐면 고루 이게 퍼지게 하려면 물을 적셔야 돼요. 다시 쪽에 들어가고. 쪽 염색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제 그 쪽 농사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는 이제 인디고, 그 인도에서 들어오는 그 가공을 한 그런 쪽물입니다. 일단은 한 번씩은 다 해보고 싶은 천연 염색에서 쪽을 뺄 수가 없죠. 이렇게 반복 염을 하는 이유는 색을 진하게 내기 위함이고, 실크는 너무 오랜 시간 물속에 두면 안 됩니다. 한 10분에서 반복을 하는 게 더 좋아요. 한 번에 오래 담그는 것보다. 이 물에 이렇게 약간 그 뭐가 떠 있죠. 이게 이제 환원이 잘 된 그런 상태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염색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는 거는 옥사의 천연 염색 그림을 이용한 옷을 만드는 거예요. 완성품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조심스러운데, 저는 원래 좀 조심성이 없어서 하고 싶은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바람 쐬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로 들어갑니다. 파랗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기와 만나면서 색깔이 변하는 거죠. 더 진하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여러 번 해주면 돼요. 들어가기 전에는 고루 물감이 퍼지게 하기 위해서 수분을 먹여주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고루고루 펼쳐주고 만져주고 해야 속에까지 파고 들어가요. 첫 번째는 조금 긴 시간 있었으니까 두 번째는 좀 짧아도 되겠죠.
짜서 다시 바람을 살짝 해주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이제 마르면 정말 예쁜 파랑이 나와요. 쪽빛 하늘이라 그러잖아요. 진짜 하늘빛이 나와요. 파랗죠. 다시 끝자락만 진하게, 치마의 끝자락이라서 일부러 진하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끝자락만 쪽물로 지금 염색에 들어가고 있어요. 아직 온도는 높아요. 끓기 직전에 이 온도를 맞추고, 이 쪽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람치기를 한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제염을 하고 있습니다. 물속에서도 파란 색깔이 나오고 있죠. 공기와 만나면서 더 파래지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옛날 사람들 이런 걸 어떻게 발견했을까. 이렇게 또 물에 이제 수세하고 있고요. 이렇게 완성이 나왔습니다. 지금 뒤에 보면 원피스 여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옥사 원피스예요. 예쁜가요?